9시였나요? 아 맞아요. 9시였어요. 9시. 9시에 정청래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 대표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당정 갈등 진화에 나섰는데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제정안이죠. 이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에 대해서 주요 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 어떤 이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발표의 내용들을 봤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냐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에서 나중에 얘기하시로 하고 우리 국민의힘 우리 특검당 이민찬 저는 뭐 대통령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승패를 말하기엔 좀 섣부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내용은 지금 다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검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저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민주당이 뭐 이 전후 관계 없고 국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도 없이 법안을 막 처리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뭐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너무 지금 잘 몰라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핵심으로 얘기를 했던 이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그리고 전권을 통치할지 말지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담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6월 말에 입법 예고를 한다 그러고 추후로 미뤄둔 거예요. 왜냐? 갈등 소식이 너무 많으니까 저 뒤로 밀어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전면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엄청난 개혁을 본인이 완수한 것처럼 지금 기자회견을 갑자기 한 거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다 이 분위기를 잡았던 것이죠. 대통령이 분위기를 잡아왔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걸 조정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조정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게 많아요. 뭐 민주당이 워낙 검찰 싫어하니까 그냥 검찰 다 사퇴했다가 자신들한테 잘한 사람만 임용시키겠다는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조금 조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어떤 여론전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뭐 정청래 대표가 이 중간에서 한 게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전 전혀 없거든요. 한번 여기서 그러면 내용을 한번 혹시 우리 그 김정철 최고 이제 김정철 후보라고 할게요. 우리 정치개발 김정철 후보가 대충 내용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수처법, 중수처법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단 특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사경은 기존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못 건드린 부분이에요. 왜 못 건드렸냐면 특사경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 노동청이라든지 그렇죠.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관세청,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수사를 해서 관세법 위반, 뭐 노동법 위반 이런 것들을 조사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행정공무원이에요. 맞아요. 경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네. 이분들은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걸 법을 배워본 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사를 기본적으로 노동법적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이거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그때도 못 건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사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뭐 경찰에서 원래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 입건되면 그렇죠. 그 통보도 아예 하지 않고 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도 못하게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헌법에 써 있잖아요. 네. 영장 청구권이라는 게 헌법에 써 있는데 검사만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헌법을 만들 때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걸 전제로 만든 건 명백해요. 그거는 그렇죠.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뭐 지휘도 할 수 없고 영장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일종의 거수기 같이 하는 거게 되면 이게 위헌 논란에 여전히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긴급 기자회견한 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분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자회견에 불과하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두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문구 문제,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 문제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또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유심히 들었는데 네. 보안 수사권에 비흡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비흡자도 안 그래서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속으로- 저는 전혀 물러선 게 아니고 네. 약간 땜질식으로 일단은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간 봉합을 하는 차원에서 네네, 그런 게 그렇게 아닌가 보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당 대표의 이러한 그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걸 오늘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뭐죠? 일단은 그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고 지금 계속 이제 내부에서부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좀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견이 조금 발화가 되다 보니까 무슨 상대가 악마화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폭발 지점에 간 게 지난번에 있었던 장인수 기자의 그런 발언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 본질이 없어진 채 이런 그 주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더 커진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견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모두가 의견이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북한 독재도 아니고 뭐 일당 체제도 아니고 이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패러다임과 다양한 분들, 다양한 생각이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 이슈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6개월 전에 나왔던 정부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뭐 각자 의견이 있고 그걸 모아가는 과정이 또 민주정당이거든요. 근데 그 건전한 토론이 마치 뭔가 분란과 갈등에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좀 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정돈을 일단 해주신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는 부분을 네. 좀 대통령이 나서서 정돈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당이 받아들이는 거죠. 또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냥 야당처럼 행동할 수는 또 없는 것이잖아요. 또 이게 또 그 오랫동안 그 논의가 되고 수기의 과정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긴밀하게 진행되던 수기가 결국 도달이 된 것이고 당정 협력안이 나온 겁니다. 당정 협력안. 왜냐하면 6개월 전에도 대통령께서 당의 이야기를 좀 많이 청취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고 어제 이제 오늘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뭐 당원들과 또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국민의 이제 열망을 잘 받들어서 유용하고 안정된 개혁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는 이건 형소법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선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뭐이 부분도 저희가 또 넓은 마음으로 넓은 자세로 또 토론을 해야겠죠. 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잘 들었고요. 네. 재미없는 공식적인 입장을 잘 공식적 들었고요. 입장을 얘기하지. 사견을 이야기합니까?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뭐 그렇다. 뭐 정청래 대표의 우리는 원팀이라는 말 갖고 똑같은 그럼요. 얘기죠. 네, 아니 대통령께서도 아니 근데 민주당이 집권 난 여당으로서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왜 그러면 며칠 동안 계속 검찰청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보안 수사권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검사가 다 악마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오늘 법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검찰 개혁 특히 이제 좀 뭐 검찰에겐 아픈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다수의 좋은 검사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민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이른바 소수의 정치 검찰들이 만든 여러 가지 행태들과 그런 폐악질들이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특히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엄청난 큰 트라우마자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것도 그냥 하나에 싹 다 척결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앞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다수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우리는 집권 세력이고 현재 정권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는 어떤 입법 이외에 그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쫙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는 어긋나게 그냥 감정 싸움으로 되는 모양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다른 사건들이 계속 결부가 되거든요. 이 검찰 개혁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마치 권력 다툼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빨리 해소가 되고 이게 마무리가 돼야 저희도 건전한 논의를 하고 더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을 저희가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그렇게 말씀만 좀 마무리가 된 것이죠. 기자 아니에요? 왜죠?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특사경 폐지 문제가 지금 통과가 되면요. 이게 일종의 무자격 의료인들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그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법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로스쿨 지금 저희 40대도 그렇지만은 그 형사소송법 공부하고 그 법의 이론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신구속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문제라서 굉장히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 압수수색 절차를 이해하고 위법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건 검사 정도 돼야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일선 경찰도 지금 위법수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특사경에서 검사의 지위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수수색 절차에 나가서 그거를 해가지고 오면 기본권을 침해하고 막 구속영장도 치고 앞으로 문제 많이 나오네. 이게 무자격자의 행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게 또 위법한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걸 다 찾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법성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재판소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판소원이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이고 헌법에 써 있잖아요.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된 강제처분은 법정 절차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다 이게 재판소원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내부 토론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토론은 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국민들이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위헌성을 낮추면서 나온 게 이제 이번에 당정 협의안이거든요. 물론 모든 법이 입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 안에 허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혁으로 하겠다는 그 더 앞선 그 개혁 과정에서도 분명히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입법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개정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그 대명제에 좀 충실하고자 이번에 만들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드립니다. 그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명제에 너무 함몰이 돼서 현실을 도외시한 거죠.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이 굉장히 품격 있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는 좀 품격이 좀 떨어지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제2, 제3의 송영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플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정근 녹취록을 온 국민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녹취록을 수집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그래서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사경 이분들이 나갔어. 근데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게 되면 아니 재판 가서도 그게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 제2, 제3의 송영길이 대규모 양상되는 범죄자들을 처단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검찰이 지휘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사건의 지휘를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거기에 너무 함몰이 되다 보니까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그 마치 전제를 팩트처럼 얘기했어요. 송영길 녹취록에는 이정근 녹취록이죠. 이정근 그 녹취록. 안에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아니 그건 말씀드린 위법한 송영길 증거는 대표의 네. 직접 음성은 없죠. 네, 다른 송영길 대표에 대한 뭐 돈 받았다는 이야기가 자체가 없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어떤 목소리가 그렇죠. 들어가 윤관석 있다는 의원은 거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이제 변호사로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아까 김정철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 얘기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찰이 아주 위법하게 수사를 과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게 계속 이제 변호사들이 계속 문제를 삼다 보면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차가 너무 우선시되다 보면 실체 진실 발견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 입증을 굉장히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경찰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힘이 너무 실리면 안 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견제를 못 근데 하겠잖아요. 지금은 검찰이 영장 청구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뭐 기소권 다 갖고 있잖아. 다. 그러니까 그런 다 갖고 있는 과도한 힘을 조금 분산시키자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공소청하고 중수청은 이제 경찰이잖아요. 그럼 경찰의 막강한 권한은 누가 견제를 해야 돼요? 나는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 누가 견제를 해야 돼 이거?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경찰을 견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경찰을 그러니까 강조하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발표를 보면서 독소적인 조항들 다 삭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그러면 저렇게 비대해진 경찰을 누가 막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소법은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근데 형소법은 형사 소송에 대한 절차를 돼 있는 것이지 맞아. 기관 견제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 안에 이제 보안 수사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포함해서 보안 수사 아니 그러네. 기재철 변호사님 또 좋은 아니 의견 내가 많이 너무 말을 주십시오.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네.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이제 좀 더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좀 사람들 이해하기 쉬운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금융 피해자가 여러 명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금융 사기꾼을 고소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검찰에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고 들고 있는 거야.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안 되죠. 몇 개월 동안 전화만 하면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얘는 이미 해외로 나갔어. 그 사람은. 그렇죠. 제가 거기 계속 의견서를 썼어요. 지금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지금 해외를 도주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피해자들 빨리 조사를 해라. 근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계속 그걸 뭉개는 거예요. 이게 검찰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엔 아예 이 법에서 아예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삭제했어요. 아예 알릴 필요가 없다. 그때는 그 경찰이 지연한 거예요. 알려야 되는데 계속 뭉개고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뇌물 먹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뇌물 먹고 계속 뭉갠 거야. 해외 나갈 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뇌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보고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하고 누가 나를 안 쳐다본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경찰이 무슨 짓을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에서 피해자들이 엄청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그래도 조금 진짜 아까 우리 저기 임세현 선임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앞으로도 개정을 많이 해서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보완하는 과정까지 또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그럼요. 있다는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저는 아까 기자회견을 보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도 네, 앉아 법사위 계셨죠. 간사죠. 거기 네, 앉았잖아요. 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김용민 의원의 여러 발언 중에 한마디가 좀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게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끝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마침표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수사권 문제, 그 보안수사를 줄 거냐 말 거냐, 보안수사 요구만 할 거냐, 네.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 전권 송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대통령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한번 맞붙어 보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여러 의지가 있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러 갈등 관계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등으로 이렇게 자꾸 가니까 우리가 정돈을 하는 거거든요. 갈등은 그러면 갈등인데 지금 아까 네. 우리 김정철 우리 후보님이랑 네. 설주한 변호사님 말했던 의견들 있잖아요. 법조인으로서의 그런 의견들, 맞아요, 맞아요. 생각들 네. 그거 갖고 계신 분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골죠.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 70몇 명이 되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레드팀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도 하셨고 그런 역할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네. 또 대통령 자체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레드팀이신가요? 네, 아니 이런 의견을 또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법 지식이 계신 분들은 그 나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디테일하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하신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알면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알면서 했다는 거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분도 같은 부작용이 작용 반작용처럼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수사 기소 이렇게 이뤄진 형사 사무들이 우리가 물을 딱 자르듯이 분리가 딱 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건 다 잘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느 한쪽의 권력이 비대하지 않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요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민주당에 좀 전달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 굉장히 그래 수사 요구해서 경찰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구속 사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살인죄를 범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음. 체포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수사를 그럼 경찰은 열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열흘을 해가지고 경찰이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할 게 나왔어요. 뭐 지문이라든지 뭐 다른 혈흔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칼을 찾았어.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칼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칼을 찾을 수 있으면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어요. 그럼 수사를 못 하죠.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안 수사 요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럼 다시 경찰로 구속된 사람을 다시 내려보내야죠. 어떻게 내려보래? 못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못 내려보낸다니까 이미 열흘의 구속 기간이 찼기 때문에 아 맞네. 구속 기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열흘 해서 보냈으면 그 다음에 석방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 그 시간을 증거가 못하면. 불충분하게 또 기소를 해야 증거 불충분하게 기소하든가 아. 불충분하게 기소하든가 그러겠네.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 사건은 아, 의미 그러네요. 없대요.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안수사 요구라는 게 그러면 정말 중하고 정말 나쁜 놈일수록 이 형사소송법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전문가가 있다고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레드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레드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혁신당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 쪽에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와라. 얼마나 토론하자. 그런데 절대 아무도 안 와요. 그 다음에 제가 가겠다. 민주당에서 하시는 토론회 있으면 제가 가겠다 그러는데 절대 안 불러요. 부르지 안 부르지. 에이. 토론회 한번 개최를 제가 강력 요구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를 부르라고 하세요. 네. 제가 참. 어느 누구든 우리 김정철 그렇습니다.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면 이제 변호사를 못 하시니까 돈 많고 힘센 이제 범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김정철 변호사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나 진짜 100만 분의 1이라도 다시 이제 후보가 되신데 후보로 100만 분의 1이라도 시장님이 안 되신다면 그때는 꼭 우리 형사소송부 전문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님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 형사소송 선거 형사소송부 전문이신 거예요? 제가 형사법으로 그러니까 원래 신림동에서 형사법으로 되게 유명한 강사였어요. 조국 네. 대표님이 또 형사법 그쪽 전문 아니에요? 그 책은 많이 안 보는 책이에요. 솔직히 고시생들이 많이 안 두 분이 봅니다. 토론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네. 토론에도 뭐 김정철 그렇죠. 변호사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걸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님은 요즘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군산으로 가실지 부산으로 가실지 지금